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예고했던 상호 관세와 관련해 세계 각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관세 검토 소식에 크게 놀랐지만 일각에선 자동차와 의약품은 면제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아직 확정된 게 없고 미국이 각국과 대화를 시작한 만큼 정부 차원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엔 반짝 추위가 찾아오면서 빙판길 사고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어제 내린 눈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일시적으로 남하하면서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저 기온은 영하 5도 안팎, 경기 북부와 중부 내륙 지방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국에 내린 눈비가 밤새 얼어붙으면서 아침 출근 시간대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다며 교통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내려가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낮 기온이 영상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하와이의 킬라우에아 화산이 현지 시간 11일 밤까지 용암을 뿜어내며 분화를 계속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에 시작된 분화는 킬라우에아 화산이 지난해 12월 말 다시 분화를 시작한 이후 9번째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오전 10시 45분쯤엔 약 100m 높이의 용암 기둥이 치솟았고 킬라우에아 정상 할레 마우마우 분화구 4분의 1이 용암으로 덮였습니다. 킬라우에아 화산은 하와이 빅 아일랜드에 있으며 호놀룰루에서 남동쪽으로 약 322km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우주기관이 협업해 개발한 차세대 우주망원경 스피어-X가 오는 28일 우주로 향합니다. 스피어-X는 세계 최초로 적외선 3차원 우주지도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임늘솔 기자입니다. 소형 자동차 크기로 삿간 모양의 독특한 방어막을 갖춘 차세대 우주망원경 스피어-X. 적외선을 사용해 우주를 102개 색으로 관측하는데 10억 개의 천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흑백 영화가 컬러 영화로 바뀐 것과 같은 변화입니다. 기존 적외선 우주망원경인 제임스 웹은 특정 천체를 좁고 자세히 관측했다면 스피어-X는 마치 숲을 보듯 우주 전체를 훑듯이 관측합니다. 2년 반 동안 지구를 돌면서 우주 전체를 총 4번 관측해 세계 최초의 적외선 3차원 우주 지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또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어두운 은하빛의 총량도 측정해 우주의 기원과 진화의 비밀도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피어-X 우주망원경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광시야 망원경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선형 분광 필터라는 특별한 필터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자기만의 특별한 냉각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적외선으로 온 하늘을 다 관측할 수 있는 우주망원경입니다. 나사의 중형 우주 탐사 임무인 스피어-X 프로젝트의 유일한 국제 협력 기관으로 한국천문연구원이 참여했습니다. 천문연은 영하 220도 우주 환경을 구현한 극좋은 진공 챔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나사에 공급했으며 이를 통해 스피어-X의 성능 검증을 마쳤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개발은 물론 스피어-X가 만든 자료를 분석하는 과학 연구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연구진들은 이번 공동 개발 과정에서 비공개 기술이 공유되는 등 많은 교류가 있었다며 이를 통해 한국 우주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피어-X를 활용하면 태양계를 넘어서 우리 은하 전체에서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연구할 수 있고요. 이는 외계 생명체 탐사 연구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최종 테스트를 마친 스피어-X는 우리 시각으로 28일 정오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에 실려 우주로 출발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가 AI, 빅데이터 등 다양한 미래항공 분야 우주기술 연구를 수행하는 미래우주항공연구센터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센터는 우주항공과 첨단 모빌리티 등 12대 국가전략 기술을 기반으로 핵심 연구를 수행하게 되며 특히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와 협력해 국내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과 연구 개발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스트는 미래우주항공연구센터를 국가 미래항공 연구의 새로운 거점으로 삼고 산학연관을 아우르는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이 딥시크 파장과 미래 전망을 주제로 17일 오후 4시 온라인을 통해 긴급 공동포럼을 엽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명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AI안전연구소 소장과 이상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황의종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등이 참석해 다양한 정보와 의견들을 나눌 예정입니다. 과총과 한림원, 자문단은 딥시크 기술의 혁신성과 사회적 영향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국민들이 딥시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반미 코드를 담은 중국 토종 애니메이션이 흥행 신기록을 세우며 미국 마블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중국 AI 딥시크에 이어 미국과 소프트 파워 대결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미국 백악관과 펜타곤을 연상케 하는 하늘궁전. 신선들의 권력을 상징하는 솥단지엔 달러 표식이 새겨져 있습니다. 중국 고전에서 따온 주인공이 위선적인 천상계를 무너뜨린다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너자2입니다. 什么是信仰？不过是他们经过一座密院的枷锁。 화려한 특수 효과와 곳곳에 숨겨둔 반미 코드로 춘제 연휴 기간 흥행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개봉 2주 만에 매출 90억 위안 신기록을 달성하고 곧 100억 위안 2조 원 돌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感觉现在已经比美国的动画片做的要好了，有一些中国的一些古老的文化在里面。 토종업체 138곳, 4천여 명이 5년에 걸쳐 만든 인민 애니메이션이란 점도 애국주의를 자극합니다. 북미 지역 특별 상영관에서도 착석률 90%, 공식 개봉은 캡틴 아메리카 4와 똑같은 14일입니다. 중국 신화 속 세계관이 녹아있는 작품으로 미국 마블의 아성에 정면 도전하는 셈입니다. 一定要做观众没见过的，能够造成强烈的视觉冲击的，或者说能够有一种非常新颖的艺术表现形式，能给观众更多的美感刺激的。 그러나 중국 매체들은 북미에 배정된 상영관 숫자가 할리우드 영화의 10%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선 기술 문제 등으로 잇따라 상영이 불발되기도 했습니다. 서방 세계의 정치적 압박으로 받아들인 중국에선 캡틴 아메리카 4도 보이콧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중국 AI 딥시크에 이어 G2 사이 소프트 파워 자존심 대결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치즈의 원료인 우유를 생산하려면 소를 길러야 하는데 소가 뿜어내는 메탄가스는 지구온난화를 가속하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한 기업이 우유를 쓰지 않고 치즈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엿가락처럼 쫀득거리는 먹거리. 모양도 맛도 틀림없는 치즈입니다. 그런데 소 우유로 만든 게 아닙니다. 미생물을 조작해 우유의 인단백질 성분인 카세인을 만들어낸 뒤 일반 치즈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제조한 겁니다. So animal free, where we use precision engineering, precision fermentation to produce microbes that can produce the proteins and all the additional constituents. 한 스타트업 벤처가 이 동물 프리
또는 소프리 치즈를 개발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구온난화 방지입니다.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25배 이르는 메탄을 주로 소가 방귀나 트림으로 뿜어내는 현실에 착안해 치즈 원료인 카세인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We want products that taste, melt, stretch like the original that comes from a cow. The only difference in our case is that there is no cow involved and it's sustainable. 카세인뿐 아니라 뼈의 단백질 성분인 오스테오폰트도 인공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 인공 치즈와 건강기능식품을 대량 생산하는 게 이 신생기업의 목표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관련 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 1, 2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수출 효자인 만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한 자동차는 143만 대, 현대차 그룹이 100만 대, 한국 GM이 42만 대를 미국행 배에 실었습니다. 대미 수출액의 30% 가까이는 자동차가 담당한 셈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관세칼을 휘두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업계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현실화한다면 앞서 25% 관세를 부과한 철강 알루미늄보다도 피해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의 경우 미국 현지 공장을 풀가동하더라도 현 수출 물량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국내 생산량의 90%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한국 GM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자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힌 반도체 관세 또한 치명적입니다. 다만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절반 이상을 한국 기업이 생산한다는 점, 당장 미국 업체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에서 수위 조절 가능성은 있습니다. 관세를 올리면 피해를 보는 건 미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즉 TSMC를 겨냥한 조치만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보조금 때문에 그런다고 이미 얘기했잖아요. 오래전에. 예, 저는 타겟은 메모리가 아니라고 봐요. 타겟은 시스템만 TSMC. 연쇄적인 미국의 관세 조치에 정부도 우리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묘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출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풀목, 지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겠습니다. 수출 효자인 자동차와 반도체까지 관세 도마 위에 오르면서 가뜩이나 힘든 산업계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13일 모디 인도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하기 전 상호 관세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상호 관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케빈 헤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들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헤셋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상호 관세는 작업 중이며 12일 아침 일찍 다른 나라들과의 대화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전략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피터 나바로 백악관 고문은 CNN 인터뷰에서 아직 상호 관세는 없다며 교역 상대국 전부를 들여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자동차와 의약품은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의장은 백악관이 다르게 대응할 일부 분야가 있으며 그중에는 이 두 분야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를 향해 또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금리는 인하돼야 한다며 이는 다가올 관세와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 요구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연방의회 하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반기 통화정책을 보고하기 직전에 나온 언급으로 파월 의장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앞서 전날 파월 의장은 연방의회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웃도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꾸준히 금리 인하를 압박해왔던 트럼프는 지난달 29일 연준이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은행 규제와 관련해 형편없었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은 교사에게 살해당한 초등학생을 한 목소리로 추모하는 한편 숨진 하늘양 이름을 딴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원의 정신건강관리와 함께 위험 징후를 보인 교사의 즉각 분리를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대표가 나란히 8살 배기 고 김하늘 양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하늘 양의 아버지 요청에 즉각 따른 겁니다. 국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또 유족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를 믿고 또 선생님을 믿고 학교를 갔는데 참혹한 일을 당한 부모님 심정이 얼마나 아플까. 여야 할 것 없는 애도 분위기 속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 제정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심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조속히 열기로 했고 민주당도 이번 주 안에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비해야 할 핵심으로 꼽히는 건 정신적, 신체적 질환을 가진 교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입니다. 교육감이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기구지만 대전에선 2021년부터 한 차례도 열리지 않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문제의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 학교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건강검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교원들의 정신병력을 꼼꼼히 점검하고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학교 전담경찰관, SPO를 의무 배치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학교 당국과 교육청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제도적 허점이 없었는지도 꼼꼼하게 따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18일 하늘양 사건 현안 질의를 마치고 나면 입법 절차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경기 지역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과정에서 점수 산정 과정의 오류로 98명의 당락이 뒤바뀌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행정착오로 벌어진 일이라며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바뀐 응시생에 대한 구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5학년도 중등교사 최종 합격자 공고입니다. 하루 앞서 발표했던 합격자 명단을 수정해 다시 공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교육청은 전날 오전 10시 1933명의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가 1시간 만에 전격 취소했습니다. 수업 능력을 평가하는 수업 실현 과목에서 60점 만점을 50%로 환산한 점수가 아닌 원점수를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환산 점수를 다시 반영해 집계한 결과 기존 합격자 가운데 49명은 불합격, 불합격자 가운데 49명은 합격으로 각각 정정됐습니다. 경기 교육가족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도 세심하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서 실망을 끼쳐드린 점 사죄드립니다. 합격자 정정소 등의 담당 부서엔 온종일 응시생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제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인데 이렇게 대충 일 처리를 해도 되는 건가 하는 교육청에 대한 신뢰가 좀 깨졌던 것 같습니다. 몇 년을 걸고 준비하는 시험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명확하게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 밝혀주셨으면은. 도교육청은 단순 행정착오로 벌어진 일로 임용시험 응시생의 기회를 현저하게 박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바뀐 이들에 대한 별도 구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도교육청은 합격자 발표 업무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2달째 내림세를 이어가면서 이 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도 10달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담보대출이 둔화한 건데 한국은행은 이 같은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봤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은행권이 내준 가계대출 규모는 2달째 줄었습니다. 1월 기준 잔액이 1,140조 5천억 원으로 직전 달보다 5천억 원 준 겁니다. 부문별로 보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이 2조 원 넘게 급감했습니다. 연초 성과급에 더해 설 상여금까지 들어오면서 가계 여력이 늘어 대출 수요가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1조 7천억 원 늘긴 했지만 지난해 8월 전후 급증세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직전 달보다는 증가폭이 다소 커졌는데 새해 들어 은행이 가계대출을 다시 취급하면서 지난해 이금융권으로 갔던 수요가 되돌림을 보인 영향입니다. 이같이 풍선 효과가 사라지면서 이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오름폭은 크게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9천억 원 줄었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10달 만에 하락 전환입니다. 지금 주택시장이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은행이랑 개인의 합친 주담대 숫자는 조금씩 줄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는 계속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한국은행은 집값 내림세 속에 거래량도 줄고 있는 만큼 금융권 가계대출 둔화 흐름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당장 이번 달에는 상여금이 집중됐던 1월 효과가 사라지면서 기타 대출 감소폭이 줄어 가계대출이 반짝 반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내 공공실내 수영장 20곳에 수질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수영장에서 소독 화학물질이 법정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곳의 경우 안구 통증이나 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리 잔류 염소가 리터당 1.64mg이 검출돼 기준치인 리터당 1mg을 넘어섰고 두 곳에서는 악취를 유발하는 결합 잔류 염소가 각각 기준치인 리터당 0.5mg을 소폭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곳 수영장 모두 총 대장균군과 수소 이온 농도, 탁도 등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수질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수영장이 권고 조치를 수용해 수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월 13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